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게임 콘텐츠 기업인 크래프톤의 유통과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이혜지입니다. 먼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현재 게임 산업의 시장 환경, 그리고 주요 경쟁사인 넥슨이라는 회사와의 비교 분석을 해보고 이후엔 본격적으로 크래프톤의 유통 구조와 마케팅 전략,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시사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2007년 블루홀 스튜디오로 시작해서 현재는 김창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글로벌 게임 전문 기업입니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일 정도로 글로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펍지 스튜디오, 블루홀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 등등 다양한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배틀로얄 장르의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손꼽히는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산업 전체 시장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게임 산업은 총 22조 9천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총 수출액만 보아도 하나로 약 10조 원이 넘을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59.3%, 그 다음으로 PC 게임 25.6%, 콘솔 게임이 4.9%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모바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8%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치로 세계 시장 점유율 최종 4위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수출은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대만,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어떨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877억 달러에 해당하고요. 전체적으로 2.1% 성장한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콘솔 28%, PC 23%의 수치로 이어집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의 성장률인데요. 전년 대비 각각 3%, 4%씩 성장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전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대표적 게임 기업으로 손꼽히는 넥슨과 크래프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크래프톤은 PC, 콘솔, 모바일 등등 다중 플랫폼에 집중하고 직접 퍼블리싱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넥슨은 PC를 중심으로 그리고 자회사 혹은 협력사 위주의 간접 퍼블리싱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래프톤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넥슨은 기존 팬덤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래프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직접 퍼블리싱과 타깃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반면 넥슨은 안정적인 팬덤과 자회사 중심의 간접 유통 구조를 통해 전통적인 게임 시장을 유지해가는 기업으로 보이며 크래프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확장 전략, 넥슨은 국내와 기존 팬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크래프톤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멀티 플랫폼 전략, 그리고 직접 퍼블리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팀, 콘솔, 모바일까지 전방위적으로 유통하면서도 중간 유통사 없이 직접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피드백을 반영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맞춤 전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의 게임 규제로 인해 외국 게임은 현지 퍼블리셔와 협력하여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했고 인도에서는 정부 제재 이후 BGMI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인도 시장에 재진입한 것과 같이 법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잘 느껴지실 수 있는데 펍지의 경우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로 먼저 출시된 뒤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정식 출시하고 그 이후에 콘솔과 모바일까지 확장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BGMI는 인도 시장 맞춤 사례인데요. 인도 정부가 펍지 모바일을 금지하자
크래프톤은 게임 콘텐츠를 일부 수정하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고 이후에 인도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성공적인 시장 복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마케팅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S 기반 콘텐츠 소통 전략인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릭터 제작기, 이모트 소개, 개발 비하인드 등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협력하여 크래프톤의 게임을 홍보하고 시청자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 세계 자격을 갖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KCN, 크래프톤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에게 특별한 게임 내 혜택과 일정 수익 분배를 제공하면서 공식적으로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참여형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UGC 기반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캔버스에서 샵 COTD와 같은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좋아요나 댓글 수에 따라 보상을 주면서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스포츠 리그 운영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 PGC나 네이전즈컵과 같은 국제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팬덤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첫째, 글로벌 직접 퍼블리싱 역량, 둘째, 멀티플랫폼 최적화, 셋째, 지역 맞춤형 유통 전략, 넷째, 커뮤니티 기반 마케팅, 그리고 e스포츠를 활용한 장기 브랜딩 전략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점은 결국 유통과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이며 크래프톤은 이제 단순한 게임 개발사를 넘어서 IP 중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